자, 여기서 야, 카메라 많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화끈한 경상도 사나이 배우 고인범입니다. 센 사람들의 소통 콘서트 센소콘 정말 세긴 센 모양입니다. 1회가 방송이 나가고 나서 부산 경남이 제법 떠들썩했거든요. 우리 시민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한 게 많았습니까? 이제부터 뭐가 문제가 딱 있다 싶으면 우리 센소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라도 뭐가 어디서부터 어찌 잘못됐는지 확실하게 물어보고 대답을 얻는 고민을 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센소콘은요 살살하고 봐주고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오늘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거는 해버렸어. 방금 보면 센터크라 세게 이야기하고 상식적으로 사고가 나면 뭐 먼저 통제부터 선을 딱 그어놓고 충격입니다. 진짜 너무하네. 무슨 저 궤변입니까? 네. 부산시가 이번에 대우각성을 해야 되고 책임자 문책해야 되고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나? 민주당에서 맨날 우리고 적폐다. 자기네들이 적폐하면서 우리고 적폐라 그러니까 적폐지지 않았겠냐. 민주당 탓을 하고. 반갑습니다. 야, 오늘 우째 한 자리가 빕니다. 우리 해외 출장 나가신 하태경 의원님 잠시 빼고 일단 우리끼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회 방송이 꽤가 화제가 많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어떻습니까? 이 방송 보시고 주변에서 뭔 말씀들을 주로 하시는가요? 아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더라고요. 네. 그 시청률이 대박이라는데 사이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요. 두 번 방송 나가서 뭐 5.7%, 뭐 한 6% 나왔으니까. 6%요? 네, 예. 가까이. 정말요? 예, 그 제가 이제 제 방송까지 다 합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나간 프로 네. 10% 찍은 적이 있는데. 그럼 얼마 안 남았네, 10%? 우리도. 얼마 안 남았네, 우리도. 그래서 아마 갈수록 아마 네.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겠나. 장 의원님이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주시면. 아니 제가 그 2회 끝날 때 네. 2회가 방송될까 그랬잖아요. 예, 그 말씀하셨죠. 근데 시민들의 사랑으로 2회가 전파를 탈 수 있다는 이 영광이 정말 감격스러워요. 저는 2회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프로를 통해서 좀 더 정치가 우리 시민들 가까이 다가가고 좀 재미있게 풀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니까 좋고요. 어쨌든 제가 첫 런칭한 프로가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예. 아니 근데 하태경 의원은 왜 장제원 의원 편을 드느냐? 예. 이 질문도 또 많이 하세요. 같이 갈 겁니다. 매번 그러시는데. 같이 갈 거예요. 같이 오늘 갈 거예요? 뭐 전화 통화되고 있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때 봐도 2대1로 싸우시는데, 근데 정말. 그래서 제가 좀 잘 아는 분들은 네. 야, 최인호 성질 많이 죽었다. 오히려 그러시는가요? 아니 저는 하태경 의원이 최인호 의원하고 편들 때도 있고 저하고 편들 때도 있고. 아니 제가 그런 적 없어요. 아이 장 의원 편만. 근데 하나는 장재원 님이 여의도 땅에서의 인상은 우리가 사람들이 별로 다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여의도 땅에서는. 근데 이 프로를 하면서 아니 저는요 부드러운 이미지가 확 고인범 씨 그 네. 방송에서 이미지가 네. 굉장히 격하시잖아요. 네, 그러죠. 야, 이 방송에서 보니까 왜 이렇게 부드러우세요? 서로 뭐 칭찬을 해야 하니까. 하여튼 이 프로에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확실히 자리 잡으신 아니 것 같아요. 이 이미지를 부분은 잡으려고 컨셉으로 간 건 아니고요. 네. 원래 부드러워요. 제가. 근데 저희들이 뭐 민주당에서 맨날 우리고 적폐다. 자기네들이 적폐하면서 우리고 적폐라 그러니까 적폐지지 않을 수 민주당 있나요? 탓을 하고. 그래서 좀 제가 민주당에서 우리를 대화의 파트너 또 국정 운영의 파트너 생각하면 저의 본래의 마음 부드러움이 나가는데 자꾸만 적폐니 뭐니 공격을 하잖아요. 자기네 적폐 더 하면서. 근데 그래서 제가 좀 장 그래요. 이제 의원님이 우리부터라도 부드럽게. 우리는 뭐 장 의원님이 원래 부드러움보다도 이쪽은 더 합니다. 어떤 건데요? 귀요미 체험니다. 이걸 하고 나서 두 분이 막 그래도 항상 이쁘게 대답을 하시는 게 우리 귀요미 체험 별명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니, 원래 제가 좀 귀염상은 아니지. 귀염상은 아니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귀엽다, 부드럽다고 해도 역시 센 구석은 두 분이 다 가지고 계신데, 자, 그럼 오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 경남 시민들 얼마나 놀랐는겨. 저도 서울에 있으면서 이 뉴스 접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러시아 화물선이 가만히 있는 강한 대교를 탁 들이받았는데
6,000톤급 대형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 한가운데를 들이받는 아찔한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광안대교와 정박 중인 요트를 충돌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 시 그랜드호의 선장 43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안대교 하판 철 구조물이 심하게 파손됐는데 하마터면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두 분도 많이 놀라셨죠. 근데 소식은 제일 먼저 딱 듣고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뭐 차를 타고 가다가 뉴스를 접했습니다. 예. 딱 순간에 6,000톤급의 대형 선박이 강안대교를 들이받았다. 다리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럼 지나가는 차는 어떻게 되지? 바다로 빠지는 거냐? 아주 끔찍한 상상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장인님은 어떻게 아, 뉴스 보셨어요? 천당, 지옥, 뭐 냉탕, 온탕 계속 반복했죠.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갑자기 인터넷 예. 포탈을 딱 보니까 무슨 광안대교에서 저는 이게 무슨 진짜 실화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 최인호 의원님 말 맞다나 이 또 부산에 대재앙이 닥쳤구나.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사건, 세월호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야, 이게 부산에서 이게 재앙이 닥쳤구나 생각했는데 대형 참사의 예고편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사건 정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2월 28일이고요.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6,000톤급 러시아 화물선 시 그랜드호가 이제 배가 중심을 잃으면서 옆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두 척 팍팍 받고 바지선 한 척 딱 받고 선박이 강안대교를 그대로 돌진 4시 20분경에 강안대교 하판을 들이받고 충돌합니다. 야, 이게 또 술이 또 문제네, 술이. 사고 당시 선박의 CCTV가 공개가 됐다는데 한번 보입시다. Collide to me. Motor Van 725 over. На минит туда. Куда черно будет там такой? На входе в любом случае. Да, вообще не в море. 네. 야, 이걸 두고 이제 노인범 씨가 지금 쭉 말하시는 것 우리 시청자들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 갔다 말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 사건이 왜 터졌냐. 첫째, 이 사건은 광안대교의 충돌 방지공,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던 겁니다. 남항대교나 부산항대교는 있는 것이 충돌 방지공이 없었다. 두 번째, 이 오지를 가이드 없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선사가 꼭 타야 됩니다. 세 번째, 정신 못 차린 해경. 그 다음에 과연 위기 대응을 할 수 있었던 부산시인가. 요 4가지 요소 때문에 이 사고가 났다. 이거를 재정비하지만 이 사건은 또 터질 수 있다. 요 간단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지금. 예. 자, 우리 이해되시죠? 예. 아주 간단하게. 장님 말씀대로 지금 용호부두와 강안대교 이 일대가 안전의 사각지대로 그동안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말씀했습니다만 제1차적인 원인은 강제 도성 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던 것. 지금 몇 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제 도선 구역으로 지정돼야만 도선선이 반드시 할 수 있죠. 예. 그 임의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지금 1차적인 원인이다. 용호부두 자체가 이렇게 이제 위험한 지역이면 사실은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폐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해수부에 한 12년 전부터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해수부가 빨리 좀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판단이 느리면은 강제도성구역이라도 지정을 해수부가 빨리 했어야죠.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도 취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한마디로 안전사각지대.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 사건에 기본적으로 해수부가 무사한 일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여당 의원도. 해경의 해수부에 대한 이야기 해수부 얘기는 이 해수부 얘기도 좀 해야 돼요. 해경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해수부. 방금 말씀하셨듯이 해수부가 가장 큰 문제는 임의 도선 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강제 도선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도선사가 탔다 그러면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해수부가 이번에 각성을 해야 돼요. 그렇겠죠. 해수부 장관이 누군지 좀 생각해 보시고. 며칠 전에 왔다 가셨던데요. 그래요? 현장에. 옛날에 다 묵어놨 현장에 왔다 가셨더라고요. 누구도 이제 이 정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청하고 만든 정권이잖아요.
이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이런 안전 불감증. 이 정권이 세월호 안전 문제로 얼마나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더 넘어가면 정치 공세입니다. 아니요, 정치 공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의 안전의 문제고 물론 이거는 정권의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기- 중요한 거는 네. 해경이 아직까지도 안전사고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어떻게 작동된 매뉴얼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허둥이 간다는 이제 이 VCR로 그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겠다는데 사실 뭐 이게 부산에서 사고가 나서 이만하지 한강이나 이런 게 무너졌으면 뭐 근데 종편이고 그거는 난리가 났을 텐데 그건 사이가 요거 이제 잠시 그거 VCR 보기 전에, 보고 나서 보기 전에 말씀하세요. 보기 전에 요트가 이제 흔들릴 뿐. 아, 사고 있냐? 이유 없는 무덤 없고요. 사고 그냥 보고 아니, 보고 내가 가지고 이걸 하는 거야. 지금 사고 어쨌든 내용하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고 다 지금 했으니까 해경이 수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VCR 보는 게 그래 나쁜 게 와. VCR 보라 안 보라 하는겨. 떨어져 있어. 카메라 이거 맞지요? 안녕하십니까. 다크서클이 아름다운 남자, 절대로 허둥거리지 않는 그런 남자, 허둥그단 허동환입니다. 앞으로 부산 경남 지역 시청자 여러분들의 쓴소리를 듣고 제가 제대로 한번 시계 가겠습니다. 시계. 요거는 시계고요. 제대로 시계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달려갑니다. 허둥이 간다. 허둥이 간다. 저기 엉켜도 비정상적이죠, 저게. 저게 이제 앵커 엉킨 거예요. 나는 저 방금 순간에 위에 차가 지나간다는 게 난 정말 놀랐었어. 그래서 뭐. 자, 여러분들 노란 거 밑에 차도 저 보이시죠? 에? 아니 무슨 강한대교가 전봇대도 아니고 와서 그냥 꽁 쳐박는 겁니까? 와, 저 차도 다 무너지고 차들 다 떨어지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달려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가겠습니다. 진짜.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이번 강한대교 충돌 사건 너무 하죠, 그죠? 예. 네. 예. 러시아배, 그래, 맞죠? 예. 술을 먹고 아. 그다음에 항해사라든가 예. 선장이 예. 그 아주 그건 맞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 아 이거 큰일 났다. 만약에 더 큰 배가 그렇게 예. 부딪혔으면 예. 저 상판 하판 이 달리던 차들 예.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엄청났을 무너지는 텐데. 거는 금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교통 통제가 늦게 됐고 특히 문자가 늦게 온 거. 예. 그죠? 예. 요새는 미세먼지만 그거 하면은 바로 문자가 오는데 그죠.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 문자가 늦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났으면은 예. 이게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는 더 거니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예? 시청 부산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 소식을 들었으니까 제가 직접 가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짜잔! 방금 전에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듣고 찾은 곳이 바로 부산시청입니다. 시청 그 관계자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직접 가서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둥을 따라오시죠. 갑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우 시장님. 현장에 도착해서 고량 상부의 포장 상태라든지 교사장치 그다음에 연부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교량 하부 파손이 있나라고 해서 굴절차를 설치해서 교량 하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하다 보니까 거드 부분이 한 3m, 3m 정도 파손된 걸 확인하고 급히 한 개 차로를 통제를 했습니다. 지면 안전을 그때 위해서. 시간이 정확하게 그때가 5시 5분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면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전면 통제가 들어간 게 오후 6시입니다. 6시. 예. 그 차량 통제 자체가 너무 늦는 게 아니냐. 왜냐면은 사람 일단 살리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당시에 예, 부산시설공단에서 현장에 갔을 적에 이미 육안으로 파손 부위가 확인됐다라고 하면 바로 차량 통제를 했겠죠. 예. 그렇지만은 상부에 그런 파손 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물 차량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일반적인 파손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기본적인 점검이 되고 난 뒤에 차량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절차 과정을 겪다 보면
이런 과정에 소요되는 최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소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차량 통제한 게 오후 6시입니다. 어떻게 미리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혹시? 해상 부분에서 어떤 물체, 이번처럼 선박이나 뭐 비행기가 이게 접근할 경우에 대한 그런 그 CCTV는 그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이 우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통제를 또 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 상 보니까 통제할 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부 굴절차를 이용해서 하부 정분 들어간 거거든요. 예, 예. 그러고 난 뒤에 5시 5분에 한 차로를 통제를 했었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황도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기본적인 판단이 돼야만이 그 뭐 차량 통제 여부를 갖다가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제일 불만이었던 거는 재난 문자가 긴급 재난 문자가 너무 늦게 떴다. 네. 사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만약에 차량이 뭐 뒤집혀가지고 빨리빨리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뭐 이렇게 통보하면 어떡하느냐. 단지 이제 재난 문자 발송이 좀 늦었지만은 예. 차량을 운행하는 그 시민들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 뭐 부산 시민들이 세금으로 나가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 우리 부산시에서는 예, 예. 가해 선박 측과 예. 가해 선박 측의 변호사분들과 예.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상대를 마련해서 협상 준비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 안전은 우리 부산 시민 안전 핵심시 우리 부산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부산시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안전실장님의 인상적인 인터뷰 잘 봤는데요. 이 상식적으로 사고가 나면 뭐 먼저 통제부터 선을 딱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이건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뭐 육안으로 확인하고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고 가만있어 봐라 위에는 괜찮고 밑에는 안 빠졌으니까 그렇게 가고 어쩌고 사람이 먼저다 시민이 안전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2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두 분에게 묻습니다. 부산시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저 인터뷰 들으셨죠? 네. 충격입니다. 진짜 너무하네. 무슨 저 궤변입니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딱 몇 가지 기가 찬 멘트를 해서 첫째, 문자 발송이 왜 이렇게 늦었냐 하니까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늦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들이 육안으로 못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1시간 문자 발송이 10시 40분이면은 사고로 2시간이 지나가지고 문자 발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고 두 번째, 전면 통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고가 터지면 그러니까요. 일단 통제부터 하고 무슨 자문교수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분 뭐라 그럽니까? 공단과 자문교수 회의를 한다고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심각한 균열이 있어가지고 2차 붕괴가 있었다라고 하면 회의하다가 우리 시민들 다 피해보란 얘기입니까? 정말 시민안전실장이라는 분이 이해가 안 되고 세 번째, 컨트롤 타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것이냐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시와 해경을 서로 시다, 해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CCTV가 작동이 안 됐다는 걸 실토를 했습니다. CCTV가 사실 안 돼요. 지금 보면 이 지금 충돌이 난 교각 10번과 11번에 CCTV가 아예 비추지 않는다라고 실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도 시민안전실장이 나와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이렇게 담보하겠다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정말 충격이고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장 의원님의 그 질타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은 말씀대로 만약에 붕괴까지로 이어지는 사고였다면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다로 차가 수정되는 겁니다. 수정되는 거. 떨어지는 그런 그 상상의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전실장님의 말씀은 매뉴얼대로 했다는 건데 그 매뉴얼 자체가 오래되었고 구태연하고 현장에 맞지 않는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이 안전사고에는 딱 구조할 수 있는 가장 그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있으면 그 골든 타임이라 하는데 그 골든 타임을 다 놓쳐버리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러면 6,000톤급의 이 배가 그 지금 그 선수의 그 타워 정도만 부닥쳐서 망정이지 선체 자체가 교각을 그대로 들이받는 상황에서 만약에 크레인 부르고 또 40분 교수님들과 상의하고 또 30분 이래가지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흘려서 최종 결정한다. 이거는 아주 현장 상황에 맞지 않고요. 이 사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형 참사의 예고편이다. 예비 대형 참사라고 얘기했던 거는 운이 좋아서 인명피해가 없었던 겁니다. 이 대응하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4시 20분에 충돌사고가 이미 났어요. 났는데 시민들에게 전면 타랑 통제 시간이 6시입니다. 시민들에게 알려진 건 6시 40분이고요. 그랬는데 이 시민안전시장이 뭐라고 합니까? 상부의 유관 파손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점검 절차가 필요했다? 아니 유관으로 파악이 안 되면 점검 절차가 필요합니까? 상식입니까? 그다음에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통제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장에 도착했는데 많은 차들이 있으면 통제할 사안이 아니니까 일단 갑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저희 무대책이었거든요. 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부산시가 이렇게 하루 통행량만 이게 12만 대랍니다. 부산에 있는 핵심 교통시설입니다. 여기에 안전사고가 어떻게 나면 어떻게 대응한다는 매뉴얼도 없었습니다라고 실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충격적인 참사를 하늘이 도와서 운이 도와서 이게 면제쟁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번에 대우각성을 해야 되고 책임자 문책해야 되고 여기에 대형 참사가 났다고 생각하고 부산시가 대응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 센 사람들의 소통 콘서트 센소콘 오늘 그 지금 부산 경남 시민들을 충격으로 몰아놨던 강한대교 충돌 사건 이야기하는데요. 해외 출장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신 우리 하태경 의원도 할 말이 X로 많다 그러는데 전화 연결해서 한번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전화 연결됩니까? 됐어요? 예. 하 의원님 자리를 비우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 제가 국방위원이어가지고 이스라엘 국방부 초청으로 이스라엘 갔습니다. 이번에 강한대교 사건 우리끼리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신 말씀이 역수로 많으시다는데 그냥 쭉 이야기만 해보시죠. 사고 났을 때 대처 문제인데 그 들이박는 거를 봤으면 그 즉시 부산시장이 이 교통 통제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교통 통제를 사고 나고 거의 100분 있다가 하죠. 이 부산시장이 얼마나 안보 불감증에 쌓여 있느냐 이걸 뭐 명확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도 이번 안보 불감증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됩니다. 배가 만약에 후진기어를 넣지 않았다면 그 부산판 9.11이었습니다. 광안대교 그 자체가 무너지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정말 이 부산시장 믿고 우리 부산 시민들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안전관리 이런 사고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는 기본 점검을 해야 됐다. 그게 바로 저 탁산 공론에서 나오는 안전 불감증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항상 우리가 불안할 수도 있고 불안하지 않을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으면 불안한 쪽으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은 실무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민주적인 그런 투표를 뽑는 것이고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쌓여 있느냐 시장이 가장 비난받아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안전 불감증에다가 교통 불감증에다가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장부터 정말 무릎 꿇고 부산 시민들한테 사과하고 부산시의 안전 불감증이 시장한테서 나오는 거다. 이런 인식을 시장 본인이 가져야 됩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회의에 나가서 관광 다니면 또 뉴스 나오니까 그러지 마시고 몸 건강히 잘 댕겨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광안대교뿐만 아니고 부산에 이 성악산도 이래 막
자체 많은 집체 많은 돌들이 막 굴을 떨어지고. 부산의 한 지하철 공사장 인근 산비탈이 3차례나 붕괴됐었습니다. 집채만한 바위가 떨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졌는데 산 위에서 갑자기 거대한 바위가 속도를 내며 굴러 떨어집니다. 안전 펜스와 전신조는 바위에 힘없이 부서집니다. 지하철 공사장 인근 산비탈이 하루 새 3차례나 붕괴되면서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야, 이런 부산시의 재난 안전 대책이나 야당 입장에서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예. 또 다시는 세월호 사태를 만들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국적으로 화재고 뭐 이 붕괴고 또 심지어는 광안대교부터 시작해서 승악산부터 이런 총체적 안전사고가 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국가 안전 대진단 그거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사실은 새롭게 행정안전부가 들어와가지고 안전진단 하기 언제입니까? 지진난제 언젠데 아직까지 우리 지질조사 다 했습니까? 그래서 안전 문제에 안전적폐청산에 좀 최선을 좀 다해달라라고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안전 문제는 뭐 여야가 없죠. 얼마 전에 우리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막 전격적으로 여야 없이 다 이제 국가 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했듯이.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하는 것도 가슴이 터집니다. 어떻게 미세먼지도 이렇게 무능합니까? 잘했습니다. 아니, 전격적으로 하지만 야당이 이런 안타까운 식으로 마음은 국민들이 더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당도 이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합의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안전 문제도 여야가 없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 앞으로 부산의 안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안전 문제. 2년 동안 뭐하고 아직까지 여야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해가 안 그런데 돼요. 이제 승악산 부부. 네, 승악산. 안전 문제를 제대로 합니까? 미세먼지를 제대로 합니까? 실업 문제를 해결합니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합니까?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정부에 들어보면. 승악산으로 집중하고. 참 무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재난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하는 것 중에 승악산 이게 또 뭐 저 산은 사살인데 넘어지기는 뭐 사살 아니 사상사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두 명이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이런 사건이거든요. 얼마 전에 갔다 오셨죠? 네, 저도 바로 갔다 왔어요. 자료를 정말 잘 압니다. 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야 없이 설명 좀 해주세요. 여야 없이 설명 좀 해주세요. 요 지형이 참 묘한 게요. 여기 바위, 암석 덩어리가 있는 이 지대는 사 지역이고 돌이 떨어진 지역은 이제 사상입니다. 그런데 저게 사예요 지금 있는 데가. 요거는 사입니다. 사에서 돌 떨어져서 사상이 왔다니까요. 일단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다 이제 떨어졌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칭찬해야 될 대목은요. 새벽에 차를 타고 여기를 가던 시민이 낙석이 일부 이제 돌에 떨어진 걸 보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받고 교통 통제를 전면적으로 안 했으면 이 돌들이 다 큰일 날 뻔했어요. 다 이제 도로로 쏟아지는 거죠. 그랬으면은 분명히 이제 인명사고가 나올 수밖에 출근 시간에 떨어졌다 그러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출근 있는 시간 사건입니다. 새벽에 했기 때문에 곧 바로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동 대처가 경찰이나 시도 잘했고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상당히 그 칭찬을 많이 이제 한 부분이거든요. 칭찬할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래. 그럼 될때 그 전에 뭐 했냐? 그 전에 뭐 정확한 지적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지금 지하에는 어떤 공사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공사하면 발파라든지 어떤 진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다 진동이 가면은 아까 바위가 있었던 것이 당연히 점점 더 압력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떨어지겠죠. 누가 봐도 이렇게 사고가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안 했던 겁니다. 그동안 6년 동안 지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목에서 저는 중요한 게 지적이 사건 나고 바로 다음 날 시장님이 오신다 해서 저도 모시고 갔습니다. 시장님이 토목학회 관계자 보고 물었습니다. 자, 이 사고가 자연재해냐 인재냐 물었어요. 근데 그 관계자가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뭐라 하시냐면 자연재해? 아니 다른 요인 없어요? 시장님께서는 다소 한심한 듯이 푸념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 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장님은 이 지하철 공사가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것인데 왜 미리
대비를 안 하고 이런 사태가 나기까지 방치했느냐를 질타하는 질문인데 지금 바로 밑에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지하철 공사에는 영향이 없다는 식의 자연재해라고 하면 그 토목학회의 과연 그 신뢰성은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문적인 학회도 안전진단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확한 진단, 간 눈치나 보고 예? 그래서는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오죠. 세미나 주제 발표 잘 들었어요. 우리 최인호 의원님은 참 세미나를 오래 하셔요, 그죠? 준비 잘했죠. 네, 근데 그 세미나 주제 발표 잘 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 최인호 의원이나 민주당이나 또 이 부산시가 누가 누구를 질책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죠? 무한 책임을 져야죠. 누가 누구를 학회를 질책하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집안이 약하고 불안한 토천을 갖고 있는데 공사를 그냥 강행을 한 겁니다. 특별한 안전대책과 점검을 하고 지하철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저 산 맞은편에요. 더 충격 문제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지하에는 가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장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계속 다이너마이트나 지하철을 공사하기 위해서 터뜨립니다. 그러면 이 집안이 약해지면 이 집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 대형 참사가 생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현장에 가서. 주유소가 맞은편에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점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부산시의 안전관리 시스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범정부 차원의 어떤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씩만 한다면요. 어쨌든 지금은 세월호도 뭐 우리 안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0번을 1000번을 심지어 오버해서 생각해도 문제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초단체 심지어는 통단위까지 들어가서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5개년, 7개년 계획을 잡아서 국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안전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 그거 안 하고 뭐 했냐는 거죠, 지금. 뭐 했냐고 이야기하시는데? 네. 하여튼 안전 문제는 여야가 없고 오늘처럼 안전당이 있을 뿐이다 하는 그런 각오로 이 안전 문제에서는 협치가 반드시 되도록 또 이 대목에서 이제 장관님께 함께 노력하자. 과거에 잘못해서 정권 바뀌었잖아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무한 책임을 갖는 건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 다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하시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 말씀 하드리고 제가 국토안전 패키지 법안 3개를 내놨습니다. 전국의 안전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안전지도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된다. 그걸 또 5년마다 한 번씩 버전업을 시켜야 된다. 이런 법안들을 3개를 패키지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잠자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통과를 시켜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자, 우리 두 분 덕분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후끈한 일기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이죠. 우리 하태경 의원님 모시고 다음 주제 이야기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 우리 이제 첫 번째를 한번 하고 두 번째 이렇게 만났는데, 첫 번째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만나면서 제 각오 한번 해주시죠. 우리 정말 전국적으로 입선세기로 유명한 두 의원께서 다소 저를 잘 봐주셨는데 이번에도 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현님 잘 봐주실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첫 번째 우리 녹화를 한 2시간 이상 했는데 우리의 모습들이 완전히 편집권에 다 1인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총장제를 좀 해서 어렵다. 자, 우리 하태경 의원님. 네, 이번은 이렇게 전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이 전선이 바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주제는 아마 거의 차이가 없지 않을까 그럴까요? 싶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냥 방청객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이야기 빨리 해보세요. 예. 어디서 사시고 뭔 이야기 하실랑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구 서대신동에서 온 손영태입니다. 예. 손태영 씨, 지금 아까 뭔 이야기를 계속 한번 저는 손영태입니다. 저명한 탤런트가 아니고 제 이름은 손영태입니다. 손영태? 손태영은 아주 저명한 탤런트로 끝까지 같아서 죄송합니다. 손영태. 정부에서는 남북 7도 개설 문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유럽 여행을 부산을 시작점으로 해서 함부르크나 런던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으로 또 발전이 되면은 정말로 참 매력적인 우리 삶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현실화되고
또 현실화되면 언제쯤 다가올까 하는 이런 질문을 이 비중있는 세 분의 국회의원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부산에서 기차 타고 유럽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어떤 면은 남북이 갈래 있는 섬나라처럼 돼 있어서 진짜 국경이라는 걸 걸어서 한번 넘어가 보고 싶긴 해. 맨날 뭐 비행기 타고 넘어가지 말고. 자, 우리 그러면 남북 철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남북 북한 인권 문제 꾸준히 해오시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 남북 문제 이거는 어째 될까? 이게 해결돼야 뭐 이제 시작될 겁니다. 뭐 남북 철도 연결되는 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비핵화, 특히 제재 완화가 돼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북한 문제 보면 비핵화나 제재 완화는 단계적으로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철도 같은 이런 투자, 거대 인프라 투자는 평화적인 여건이 거의 이제 완성 단계가 돼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자기가 임기 내에 비핵화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지금도 비핵화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실험하고 있잖아요. 그 비핵화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의 비핵화, 마지막 단계의 제재 완화, 이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철도 문제, 물론 스타트는 하죠. 스타트는 하지만 그 시점이 됐을 때 남북 철도 연결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또 예산도 그때 올라올 겁니다. 때문에 지금 너무 헛발에 바람 안 넣었으면 좋겠다. 예, 비핵화가 선결돼야 되는 문제가 일단 산적해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여당인 우리 최 의원님은 부산에서 이제 유럽으로 남북 일체가 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우선 뭐 하태경 의원님의 뭐 그런 시간적인 상당히 좀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 이런 주장에는 뭐 타당한 면도 있지만 비핵화와 제재 완화는 아마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120년 만에 부산 항이 또는 부산이 결정적으로 도약할 시대가 이 남북 철도 시대, 또 이것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또 중국 횡단철도가 연결되면서 현실화된다. 그냥 언뜻 이 그림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완료가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요.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철도로 하면은 수송거리가 12,000km 정도거든요. 12,000km죠. 그런데 이 해상으로 하면은 23,000km. 약 절반 가까이가 거리가 줄어들고요. 부산은 해양 물류 도시로서 매우 이제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잡는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은 뭐 이 부분은 뭐 왜야 이게. 근데 이제 하윤하고 저 두 분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한데 시기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강의 잘 들었어요. 저 예로 가는 것보다 철도로 가는 거 짧고 비용 적게 드는 거 다 합니다. 100%죠. 근데 꿈 같은 얘기예요. 종이 누가 먹거립니까? 핵폐기에 핵자도 안 나왔는데 평화가 경제다? 경제가 평화죠. 김정은이가 신년사에 뭐라 그래요? 그럼 트럼프한테 따져야죠. 왜 우리 저 철도하고 꼭 연결시키나? 트럼프 전략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계신 거죠. 자. 아니, 제 말을 아니, 말씀하시죠. 지금 철도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하십시오. 철도. 핵폐기하고 철도 문제하고 연관이 안 됩니까? 그럼 철도 얘기만 할까요? 철도 좋고요. 다 연결되면요. 정말 비용도 적게 들고요. 우리나라가 물류 대한민국으로 정말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까요? 결국은 이 문제는요. 핵폐기 문제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고 핵폐기 문제가 매듭 지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마라. 미래, 시기만 핵 동결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 진전된 거 있습니까? 자, 동결만 가지고 핵을 가지고 있는 평화인데 철도 넣어주고 도로 현대화 시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환상적인 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벌써 천문학적인 이 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번에 예산을 할 때 1조 970억 원을 북한하고 교육 사업을 하겠다. 남북 교류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65%가 비공개입니다. 국회 검증도 받지 않는 1조 970억 중에 65%를 국회에서 검증하지 마라. 이러고 나왔어요. 자, 왜냐? 그랬더니 북한과의 지금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남북공동조사단이 철도를 어떻게 놓고 도로를 어떻게 놓아가지고 총 사업비가 얼마가 나올 것이냐 그게 보고받아야 됩니다. 자, 그게 어느 기관에서 100조라 그러고
어느 게 300조라 그래요. 어느 게 600조라 그래요. 자, 이것에 대해서 국민 동의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국민 동의가 나온 다음에 이 문제를 뭐 선 끊고 뭐 여러 시간까지 가는 길이 좋고 배보다 철도가 좋고 이런 얘기가 늦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 앞에 이 남북평화 무드 가지고 이렇게 경제가 마치 이 남북평화 무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이런 환상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시기상조다. 똑같은 거.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 안에서 이건 안 된다고 봐요. 왜 안 되냐? 문재인 정부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북한도 상대를 보고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핵 폐기 가능한 거 안 하고 싶죠. 자기들이 어떻게 만든 핵인데. 그러면 그걸 폐기시키려면 한국, 미국, 일본이라도 똘똘 뭉치고 중국을 압박해서 같은 공동 전선을 만들어서 북한 핵 폐기 압박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제재 완화 먼저 해주자. 한미 관계 지금 보십시오. 방위비 분담 문제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이러고 있어요. 한일 관계. 일본이 우리 경제 제재한다고 하고 있어요. 자,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요 얘기만. 잠깐만요. 철도는 철저하게 완전한 요 얘기만. 철저하게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제발 좀 이제는 철도 이야기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핵 폐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 압박을 하고 100% 동의합니다. 근데 또 2대1 됐네. 아무튼 이게 지금 내가 가급적 대외 정책은 외교안보 정책은 초당적으로 지지해주자는 입장인데 초반에는 좀 잘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꼬여가지고 아니 철도를 부산에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우리 제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를 부산에서 시작해갖고 시베리아로 가고 또 여기까지만 하여튼 이래 가가지고 한다고 그게 지금 비핵화 이런 거 이제 부산에서 북한에서 말씀 좀 해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최근에 의원실에 걸어놔요.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고 정말 이게 좋겠다 그러고 걸어놓으시라니까요. 장재현님 말 좀 못하게 만들려면 이게 하나 있어. 잠깐만. 공정하게 보자고요. 우리 좀 장재현님 박수 좀 많이 보내주는데 이번에 그 철도 이야기라서 부산이 지금 철도가 지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지하화하는데 우리 장재현님이 또 뭔 큰 일을 했어요. 일단 박수 보내주고 이야기 한번 들을게요. 그거만 이야기. 박수 받았으니까. 비핵화 이야기 좀. 경부선 지하화 이야기 전에 정말 우리가 철도나 도로, 북한의 경제 지원 이 문제는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 이런 분위기 만들어가면 협상력도 약해집니다. 북한은 우리 분위기 알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무조건 핵 가지고 경제적 완화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장면에 젖어가지고 야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가겠다. 이런 자꾸만 분위기가 가게 되면요. 자 그건 목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냉정을 찾아야 될 시점이다. 이거 경부선 지하화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생각들을 확 늦출 수 있는 우리 최 의원님 좀 막 딱 이야기하면 화끈하게 시간 이야기해보시죠. 뭐 우리가 이렇게 공론의 장인데 좀 책임 있는 주장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비핵화와 제재 완화는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 의원님께서도 미국이 핵 동결 정도로 만족하고 대신에 제재 완화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일부 보도는 있었지만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지만 다 확정된 것도 아니거든요. 보자고요. 자,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과거에 전통 주력 산업에 대한 대체 산업 육성을 원해서 부산이 상당히 어려우셨듯이 우리가 미래를 제대로 대비 못한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수년 내에 길어도 10년 안에 남북 철도가 연결이 돼가지고 물류가 이어지고 이게 시베리아 횡단 철도까지 이어지는 이것이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뒤로 미루자 하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또 미래에 열릴 수밖에 없는 이 대륙철도와의 연결 부분은 부산이 주도적으로 열어나가고 준비하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요. 지금 경기도 강릉이나 인천이나 또 일부 강원도 도시까지 대륙철도의 분기점, 출발점은 시작점을 우리 도시다라고 지금 엄청나게 다른 시도에서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도시에 밀릴 겁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런 우려,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일괄적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미래에 대한 그 대비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만이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비핵화 협상을 부산시장이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남북 부산시장을 주도합니까? 물풀기를 안 해놓고 자, 말씀을 답이 풀지도 않았는데 뜸들이자는 겁니다. 참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평화 무드를 만들어가지고 분위기 만들라는 거예요. 난 이거는 정말 옳지 않다. 정말 좀 냉정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주장이 시민들에게 도대체 공감이 됩니까? 왜 안 되죠? 우리 국민 정상회담 국민들 얼마나 찬성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죠. 그런데 정상회담 그거하고 정상회담. 지금 실질적으로 철도 놓고 자 1조 970억 이게 다 가지고 연결되고 있죠. 들어보세요. 1조 970억 가지고 남북 공동조사 6개월 만에 가능하다면서요. 6개월 만에 안 내놓겠다면서요. 자 획획이 된 다음에 6개월 만에 남북 공동조사 해가지고 철도 어떻게 놓고 도로 어떻게 연결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 6개월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 몰아가가지고 마치 다 될 것처럼 합니까? 넌센스에 6개월 만에 할 수 있답니다. 남북공동 해가지고 철도 놓고 6개월 만에 할 수 있대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보고한답니다. 저희들한테 국회에. 그런데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 철도나 도로 문제 가지고 지금부터 벌써 준비해야 된다. 늦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예, 좋습니다. 우리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도 했고요. 우리 이제 철도 레일 밑에 70년간의 불신과 갈등도 있었고 대립도 있고 인류를 위협하는 핵무기도 묻고 평화 열차가 사실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 고향이 신의주라서 열차 타고 신의주 한번 달려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한 30초씩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할게요. 안 해요? 경부선 철도시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아까 박수 받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박수 이야기하면 받았어. 안 되고 끝까지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아니 어쨌든 지금 경부선 지하 문제는 네. 저는 뭐 오거돈 시장님이 핵심 공약이었어요 지방선거 때. 네. 그래서 오거돈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우리 철로변, 경부선 때문에 철로변에 있던 분들이 슬로모나 소음과 또 공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게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잖아요. 아, 좋다 싶었어요. 그런데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부선 철로가 지하로 가야 되는 것이 부산만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할 거면 대구, 대전, 서울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왜 부산만 해줘야 되냐라고 국토부하고 정부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쨌든 경부선의 시작이 부산 아니냐. 시작의 지점에서 먼저 이걸 해서 앞으로 대구, 우리가 잘 되면 대구, 대전 회중되지 않나라고 논리를 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거를 우리 원내대표선까지 가서 협상이 완료가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나는 김경수 지사나 송철호 시장을 보면 놀랬어요. 이번에 예산을 딱 보니까 와, 김경수 지사 이미 정부 본예산에 대박이 나온 거예요. 자기의 공약 거의 다 들어와 있고 송철호 시장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오거돈 시장만 자기 공약 핵심 공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우리 장 의원님께서 경부선 지하와 예산 확보하는데 작년에 고생하신 거듭 치아드리고요. 우선 부산의 여타 면제 사업이 여러모로 다각도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께서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 결정 그런 못하면 걸 하시고. 준비 안 된다고 준비 안 자, 된다고. 하의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고 아닙니다. 오늘 뭐 토론 재밌었고요. 예. 아무튼 민주당이 좀 정신 좀 차렸습니다. 아무래도 두 당이 합당할 것 같아요. 오건 시장님께서도 저렇게 가면은 말로 안 좋습니다. 빨리 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자, 신공항 이런 거 빨리 탈출해서 부산시의 새로운 비전을 좀 잘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철도는 1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나쁜 의도로 만드는 거지만 이제는 착한 생각으로 철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부산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장인호, 장재원, 하태경, 차이는 최인호, 장재원, 하태경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최인호 국회의원님, 장재원 국회의원님, 하태경 국회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센 사람들의 소통 콘서트 지금까지 고인범이었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